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목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코로나 거리두기가 끝났다는 기사가 나왔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이렇게 써있네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으아, 드디어 끝나는구나.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극장 가서 나란히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기사 보면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 이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는 25일부터 해제된다고 해요. 음식물 섭취는 일주일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뭘 이렇게까지 굳이. 그전에도 야구장에서도 치킨 같은 건 먹을 수 있었죠. 근데 야구장은 실외여서 됐던 겁니다. 이 야구장 중에서도 고척돔 같은 경우는 천장이 있어서 실내로 분류되는 바람에 치킨을 먹을 수 없는 구장이었죠. 이게 뭐야. 희한한 일들이 많았어요. 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무슨 막 매국노 취급하냐 이런 분들도 계셨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모르겠는데 해외에서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좋은 상황이었다고 해요. 사실 홍콩 사태 정말 답이 안 보이는 시위였잖아요. 근데 그때 코로나다 뭐다 해서 정말 완전히 봉쇄할 수 있었고, 프랑스도 이 노란 조끼 혁명이라는 거 파리 전체가 완전히 마비됐었는데 그것도 다 막아냈죠. 이 정치적인 문제가 지금 굉장히 연관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봉쇄라는 게 좀 지나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 심각했는데 이 상하이에서도 요즘 보면 집 밖으로 나오면 큰일 날 각오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이 상하이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모두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공안들이 문 밖에다가 이렇게 봉인 스티커까지 붙여요. 문이 열리면 이 스티커가 찢어지는데 이게 찢어지면 바로 처벌받는다는 얘기예요. 다들 절대 못 나간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하죠? 사람들이 몇 주째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막 소리 지르고 구호 외치고 막 노래 부르고 완전히 공포 분위기 난립니다. 여기에 드론이 날라와서 여기서 스피커로 방송까지 해요. 야, 여기 노래 부르지 마라, 구호 외치지 마라, 안으로 들어가라, 처벌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로봇 개도 등장합니다. 여기서 스피커 달고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이건 너무 무섭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이러지 않는다는 거지.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이게 K 방역을 성공해서 그런 건가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합심해서 극복을 잘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리두기 해제는 방역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 코로나가 오미크론 변이로 바뀌면서 국민들이 죄다 걸려서 그런 거죠. 이 1600만 명이 누적 확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검사 안 받은 사람은 그 한 2배 정도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절반은 최소한 걸렸을 거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드는 원인은 방역보다는 자연이 사라진 거다라는 얘기인데, 인간의 노력이 자연에 비하면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근데 기사를 다시 보면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날 회의에서 299인으로 허용된 행사, 집회, 그리고 수용 가능 인원의 70%로 제한한 종교시설 입장 인원 제한도 해제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하필 지금 푸냐? 지금 풀었는데 다음 정권 들어와서 거리두기 다시 하자 이럴 수도 없잖아요. 게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위를 꽁꽁 묶을 수 있었는데 다음 정권 되면은 이런 분들 다시 많아지라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이번 정권에서 해제하지 않고 다음 정권에서 해제하게 되면 방역이 얼마나 중요한데 왜 해제하냐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누가 하더라도 쉽지 않은 주제예요. 이 결자 해지, 그러니까 자기가 묶은 거 자기가 푸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럼 마스크도 다 벗어 던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제는 2주 후에 방역 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흐름 같으면 확진자가 갑자기 더 늘어날 가능성은 적으니까 아마도 2주 후면 그냥 벗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만 마스크 벗어도 훨씬 시원하겠죠. 요 얘기를 살짝 보고 갈까요? 해외에서 연구 자료를 보면요, 이 마스크를 쓴 사람이 더 잘생겨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마기꾼이라고 하죠. 길에서 마기꾼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여기 오나미 씨 마스크 쓰면 김태희 씨랑 큰 차이가 없죠? 아닌가? 김태희 마스크가 있고 오나미 마스크가 있는데 아마도 오나미 마스크가 더 잘 팔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너도 나도 마기꾼이 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되는 원인이 있다고 해요. 대부분 인간은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고요. 마스크로 가리면 이 가린 부분이 못생겼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더 잘생겼을 거야 라고 가정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 또 여러 가지를 조사했습니다. 어떤 마스크를 썼을 때 가장 잘생겨 보이나, 덴탈 마스크가 가장 잘생겨 보인다는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의사들이 다 덴탈 마스크를 쓰니까 이걸 쓰면 의사같이 지적으로 보인다고 해요. 물론 이건 미국 얘기고 우리나라는 관계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 착각 효과는 한 번도 안 본 경우에만 생기고, 원래부터 얼굴을 알던 사람이 갑자기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갑자기 잘생겨 보이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안 생기는 사람은 안 생긴다고 합니다. 자, 이번 조치와 더불어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1등급인데 2등급으로 내리기로 중대본은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폐렴구균 이 정도로 된다는 거죠. 이 7일간의 격리 의무 없어지고요. 의료기관의
확산자 즉시 신고 의무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제는 확진자가 있어도 등록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한 번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의외로 일론 머스크가 또 한 번 걸렸다고 하네요. 두 번째 걸려서 그런지 증세가 별로 없다고는 하던데 이 스페이스X에서도 상당수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페이스X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갑자기 마스크를 쓰자거나 뭐 큰일이라고 보지도 않는 거 보면 이제는 정말로 코로나가 풍토병이 됐구나 싶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걸려도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 체계를 이용하게 됩니다. 생활비, 유급 휴가비, 치료비, 정부 지원이 전부 다 종료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회사에서도 휴가 잘 안 주겠죠. 코로나 걸릴 거였으면 일찍 걸리는 게 좋을 뻔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안 걸리는 게 제일 좋긴 하죠. 네, 가장 중요한 거 이제는 여행도 자유롭게 갑니다. 괌, 사이판, 캐나다, 호주 뭐 이런 22개국 2개 지역은 이 여행 경보가 1단계로 내려갑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129개국 이런 곳은 여행 경보 2단계가 됐습니다. 2단계 정도면은 저희도 뭐 쉽게 여행 가는 곳이에요. 가려면 가라 이런 수준이죠. 다녀왔을 때 자가격리도 없으니까 이제는 사실상 다 풀렸다는 얘기죠. 당연히 모카 구독자님들 여행뿐 아니라 궁금해하실 것들이 많을 텐데요. 그러면 해외 모터쇼를 내가 갈 수 있나? 네, 코로나 제재 완화되면 국내 모터쇼는 물론이고 해외 모터쇼들도 다시 다 열리게 됩니다. 정말 많은 모터쇼들이 취소됐었죠. 매년 초에 열리는 제네바 모터쇼 취소됐고 얼마 전에 있던 베이징 모터쇼도 취소됐죠. 이번에 뉴욕 모터쇼에서 우리나라 차들 선보였는데요. 먼 나라 구경하듯이 굉장히 부러워만 했습니다. 이럴 거였으면 미국처럼 조금만 빨리 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뉴욕 모터쇼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나왔고 기아 텔루라이드 페이스리프트 나왔죠. 얼마나 부러워요. 그리고 이 차 인제 스피디움 제네시스 스피디움이 공개됐죠. 색상 이름은 인제 그린. 제네시스 X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차 같은데 약간 다른 느낌입니다. 제네시스 X는 가솔린 차냐 전기차냐를 헷갈리게 하는 디자인이었다면 이제는 그릴을 전부 막아서 완전한 전기차로 간다는 얘기 같죠. 스피디움이란 이름도 좋지만 인제 그린이라는 색상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한라산 그린이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이름 한글로 붙이는 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전에 저희가 우리나라 지명을 자동차 이름으로 넣어야 된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야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서양 이름보다는 한국적인 이름을 붙이는 게 더 멋지게 보이는 세상이니까요. 이 산타페, 투싼, 팰리세이드 이런 거 다 미국 지명인데 서울 2.0, 부산 3.0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터쇼가 다 열리게 되니까 곧 모터쇼에 다녀와서 모터쇼에서 또 생방송을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모터쇼가 있을까? 지금 열리고 있는 모터쇼는 뉴욕 모터쇼고요. 조만간 열리게 되는 모터쇼, 베이징 모터쇼 있었는데요. 지금 중국이 저지경이니까 이 베이징 모터쇼 당연히 취소됐죠. BMW 7 시리즈, i7 이런 차들 다 여기서 출시하기로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중국 빼고 그럼 뭐가 있을까? 다음 달 5월 23일에 독일 쾰른에서 타이어 콜론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타이어 쇼가 열립니다. 콜론이라는 건 쾰른의 영어 발음이잖아요. 그래서 타이어 콜론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 타이어 회사들이 다 여기 모이고요. 정말 희한한 타이어들 많이 볼 수 있어서 저희도 한번 가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국제 모터쇼가 있죠. 부산 모터쇼는 3달 후 그러니까 7월 14일에 개최되는데요. 정말 간만에 열리는 국내 모터쇼인 만큼 이 많은 메이커들의 참여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아마 저희 모카 구독자님들도 다들 가실 것 같죠? 현장에서 한번 미팅을 한번 해볼까요? 간만에 부산 백사장에 사람들 미어 터지는 거 볼 수 있겠네요. 한 5개월 후면 디트로이트 오토쇼도 열립니다. 9월 14일에 열리네요. 원래 디트로이트 모터쇼는 1월에 개최되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모터쇼로 유명했는데요. 제가 몇 번 다녀오긴 했는데 갔다가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엄청 추워요. 이 디트로이트의 그 폐허 같은 도시 분위기하고 엮여서 기자들이 어지간하면 안 가려고 했었습니다. 9월에는 버스, 트럭 같은 상용차 모터쇼, 독일 하노버 모터쇼가 열리게 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상용차 모터쇼니까 아마 관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파리 모터쇼도 10월 17일부터 열립니다. 세계 4대 모터쇼라고 하는데 파리 모터쇼가 열리게 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세계 4대 모터쇼는 둘째치고 파리 가고 싶어서 기자들이 열심히 가는 그런 모터쇼이기도 해요. 11월에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자동차 튜닝쇼 세마쇼가 열리고요. 11월에는 LA 오토쇼도 열리게 됩니다. LA 오토쇼를 가게 되면 캘리포니아의 아주 즐거운 환경들, 주변에 뭐 볼 것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가는 것 같습니다. 세계 모터쇼를 다 가야 되나요? 기대됩니다. 이제 곧 열리는 모터쇼에서 곧 BMW i3, i7, X7 페이스리프트 이런 차들 다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00km를 주행한다는 벤츠 EQXX도 볼 수 있겠고요. EQS SUV도 나오겠고요. 아우디 Q6 이트론이라든지 이런 차들도 볼 수 있겠죠. 당연히 루시드 에어나 리비안이나 피스코 오션이나 아니면 뭐 등등등의 자동차들도 새롭게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현대 산타크루즈,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기아 텔루라이드 페이스리프트 뭐 이런 차들도 다 만날 수 있을 것 같네요. 국내에서도 곧 열릴 부산 모터쇼 외에도 다양한 모빌리티 쇼들이 열릴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모터쇼가 다시 열리게 되면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들 함께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